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메일 조회 후 자동 알림 발송을 하는 코드를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Gmail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 문법은 const, 상수화 처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for each는 우리가 실제로 이메일에 대한 스레드를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 걸 하나씩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 안에 있는 반복문을 활용하는 for each문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제 이전 시간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이번 시간을 보시면 훨씬 더 큰 많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번 시간 이제 이메일 조회 후 자동 알림 발송하는 강의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앱스 스크립트를 실제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메일 조회 자동 발송이라는 걸로 만들었고요. 만들 때는 제가 신규에서 여기서 더보기에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서 만드냐는 질문도 있는데 drive.google.com에서도 이제 여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화면에 드라이브가 보이고 그 안에서의 이렇게 이제 신규 아까 여기서 찍으셨죠? 신규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구글 앱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펑션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펑션에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치 메시지. 근데 여기서 서치 메시지 and send로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메일 발송까지 가는 거니까. 서치 메시지 send. 서치 이렇게 이름 바꿀까요? 서치 and send 메시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const에서 우리가 실제 여기까지는 이제 Gmail의 특정 이 함수 자체에 제가 정의하고 싶은 거는 이 함수 자체에는 우리가 search search and send message라는 이 함수는 Gmail에서 특정 조건의 메일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딱 정의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실행을 누르면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아무것도 여기에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검색할 쿼리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요. 검색할 쿼리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const 해가지고 쿼리 안에는 어떤 걸 쓰냐? 이 안에는 제가 이제 subject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는 제가 이제 Gmail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은 거의 보여있는 게 없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Gmail을 강의할 때만 쓰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제 Gmail 자체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강의용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져올 건데 여기 이제 내용 자체는 보안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은 서브젝트가 이제 제목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안이라는 제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from에 발신자에는 뭘까요? 이제 구글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뉴이어 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한 달 이내라는 식으로 이런 30D에서 이거는 이제 다 옵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구글 다큐멘트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조건들을 집어넣는 거는 엔드 조건을 집어넣는 거는 그냥 그 가운데 띄어쓰기를 공백에 두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쿼리를 정의하는데 제목에 이제 보안이 포함되고 보낸 사람이 구글일 때 그리고 최근 30일 이내 수신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의한 쿼리에 해당하는 이메일 스레드를 Gmail에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const에서 스레드라는 이제 제가 변수를 처리를 할 건데요. 상수화 처리죠. 엄밀히 말하면 Gmail 앱을 여기서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치 우리 이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큐멘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서치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쿼리는 위에서 지정해놓은 쿼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은 일단 Gmail 앱에 대한 이제 제한을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걸 쓰면 권한 검토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권한 검토로 제 계정을 선택을 하고 고급에 어쨌든 이메일 조회 자수 안전하지 않음이지만 제가 허용을 하겠다고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Gmail에 있는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작성하고 전송 영구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계속을 그래서 자동화하겠다고 일단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한까지는 획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 여기에 코드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된 각 스레드에 속한 이메일 메시지를 배열 형태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const 해가지고 messages by thread라는 변수를 해서 여기에 Gmail 앱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get messages for thread라는 걸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수게 여러 개니까 for threads 자체를 쓰고요.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지정한 thread 값을 넣어서 우리가 실제로 검색된 각 스레드에 속한 이메일 메시지를 배열 형태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의 요약 내용을 저장할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할 건데요. let이라는 변수를 써서 이거는 이제 수정 가능한 변수 처리하는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빈 값으로 집어 넣어 주고요. 우리가 이제 검색 결과가 이제 이메일 스레드가 한 개라도, 그러니까 이메일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한 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실행되게끔 우리가 if문을 먼저 넣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제 문법 부분에 if문을 넣지 않았는데, 이제 if문을 이번 시간에 쓰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메시지 바이 스레드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길이 함수가 0보다 클 때, 즉 한 개 이상일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여기 안에는 이제 각 스레드를 반복하면서 스레드 번호와 메시지 정보를 요약을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바이 스레드에서 이 안에는 우리가 for each문을 이때 쓰는 겁니다. for each문을 이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건데, 자, 여기는 스레드 메시지라는 것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스레드 인덱스라는 걸로 제가 변수를 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소 인덱스라는 걸로 이제 for each문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그 안에서 이제 배열로 이제 반복할 때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새롭게 이제 나오는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인데, 그냥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제 반복할 때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제 디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화살표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const라고 해서 const 변수를 우리가 서브젝트로 우리가 제목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여기는 우리가 메시지 자체를 가져오고요. 메시지. 근데 스레드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조금 잘못 표현을 했네요. 한 번 더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서머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지정하는 변수 있죠. 여기서 위에서 이제 각 스레드에 반복하면서 스레드 번호와 메시지 정보를 추출하는 걸로 이제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 스레드 반복하면서 스레드 번호와 메시지 정보를 요약에 추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스레드 번호를 요약 문자열에 추가하는 건데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에 플러스 는 해가지고 이걸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줄바꿈 표시를 하고 이메일 스레드 해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실제 스레드 값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덱스 넣었는데 0부터 시작되니까 1 플러스 1을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바꾸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백틱으로 감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변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원하는 변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스레드 번호 요약 문자를 추가했다면 이제 현재 스레드에 포함된 각 이메일 메시지를 여기서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위에서 스레드 번호를 요약 문자열을 추가할 거 이제 스탠바이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스레드 펀드 각 이메일 메시지를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요거와 같이 우리가 배열을 다시 반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한 번 더 스레드 메시지 자체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for each 문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 안에는 다시 메시지로 해서 메시지와 메시지 인덱스로 해가지고 집어넣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 표시를 해서 이 안에는 이제 다시 메시지 이 제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메시지 제목을 가져올 거거든요. const subject에서 여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오는데요. 메시지 자체 제목 가져오는 거 get subject를 활용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메시지에 발신자 주소 가져오기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const from이라는 변수 선언을 하고요. 이제 상수하는 거죠. 메시지에 get from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 다큐멘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거 그리고 보시고 싶은 분 구글 다큐멘트, 앱스크립트 다큐멘트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 본문을 가져올 건데요. 메시지 본문 가져오는 건 텍스트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뭐 HTML 형식도 있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가져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const에서 바디문 자체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에서 우리가 get plain body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를 가져온 거를 실제로 이제 여기에 서머리에 이제 붙였던 이 플러스로 붙였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메시지 번호, 제목, 발신자, 본문 내용을 요약 문자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 인덱스 플러스 1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추가 0부터 시작되는 거 하는 거죠. 이제 주바꿈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복사해 가지고 밑에도 이제 쭉쭉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주바꿈 표현을 밑에서 해줬으니까 뭐 제목 위에서 해줬으니까 제목만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표현은 뭘로 바꿔야겠어요? 변수가 제목은 여기 썼잖아요. 서브젝트. 그럼 서브젝트로 바꿔야겠죠. 그럼 서브젝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굳이 깔끔하게 그냥 없애버리고요. 똑같이 이걸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요. 이걸 복사해서 제목을 넣었으면 이제 from 어디 발신자 뭐 발신자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발신자를 써줘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뭘 줘요? from을 변수를 선언해 준 거 상수와 선언해 준 거 넣고요. 여기는 또 발신자 이후에는 뭐죠? 콜론을 넣어줄까요? 헷갈리니까. 제목이 아니라 이제 본문이겠죠. 본문을 넣고 본문의 자체에는 바디문을 변수를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이제 각각의 이제 서머리라는 요약 변수를 집어넣는 거에는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서머리에 5개가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메일 스레드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출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집어넣은 거고요. 밑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처리를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요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요소. 여기서 일단 한번 이제 마무리 이제 점을 찍어 주고요. 밑에도 우리가 요소를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f문에서 이제 내려와서요. 우리가 if문에 대한 네,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와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레드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if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Gmail에 대한 이제
요약된 정보를 이메일 전송으로 전송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if문에 나오면 안 돼요. if문 자체에서 메일까지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if문에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여기서 if문에 나오면은 메일을 우리가 발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선 if문 안에 조건문에 걸쳐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이메일까지 발송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약된 이메일 정보를 이제 뭐 발송하는 걸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Gmail 앱 자체에 send 이메일 옵션을 쓸 거고요. 메소드를 그 안에는 저희가 뭐 이제 오토코더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발송을 할 거고요. 제목 자체는 여기에 그냥 자동 보고 해서 뭐 제가 보안 관련 이메일 검색 결과를 보낸다고 메일 본문을 쓰고요. 제목에는 이제 이게 제목 자체는 쓰고 여기 본문에는 이제 서머리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옵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발신자 제목 바디 전 그대로 이거를 따라 쓴 겁니다. 발신자 제목 바디 이걸 그냥 따라 쓴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옵션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줘요? 이제 로그 추출까지 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실제 콘솔 로그에는 검색된 이메일 내용을 어디에 써요? 오토코더 메일 주소를 발송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스레드 자체에서의 우리가 이제 0보다 큰 것만 있었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if문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else문을 해가지고 없다면 if else문으로 지금 여기에는 우리는 검색된 뭐 이제 이메일이 없을 경우 콘솔을 빠져나와서 콘솔에 출력한다고 하겠습니다. 없을 경우 if문을 정확하게는 빠져나온다는 게 이제 if else문으로 나오는 거죠. 와서 콘솔에 출력하는 걸로 해서 제가 콘솔 로그에 출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색된 이메일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구현한 코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검색된 이메일 내용은 오토코드 메일 주소로 발송하였습니다. 했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7시 17분까지 메일이 발송된 거를 제가 이건데 제가 지금 제 메일 주소를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받은 메일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거 지금 7시 29분인데 30분인데 7시 29분에 방금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오전 7시 29분으로 찍힌 내용 있죠. 여기서 이메일 스레드가 새롭게 온 게 보이죠. 자동 보고에서 보안 관리 이메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뭐 오늘 날짜 시간도 같이 제목에 추가될 수 있게끔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찌되었든 정보가 잘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제목 뭐 이쪽 정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활용해서 내부적인 정보가 이제 내가 검색되는 필터되는 기능 이제 옵션을 활용을 해서 내부 검색 내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내 진짜 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내용을 포워딩을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코드는 여러분들 업무 자동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메일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를 다 다루다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메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 놓치지 않게끔 어떠한 이제 제 본 메일 주소로 다 오게끔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메일 주소가 있다면 그 메일 주소,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케팅을 위한 메일 주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세일즈련 메일 주소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내가 받아볼 수 있게끔 내 개인 메일 주소로 포워딩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내 마케팅을 위한 개인 메일 주소, 세일즈련 메일 주소 했을 때 내가 뭐 1인 사업가라든 뭐든 했을 때 내 개인적인 메일 주소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이쪽으로 다 메일 주소를 포워딩을 해 기능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용을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거를 포워딩을 어떻게 하냐 라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말씀드리면 뭐 포워딩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아니고요. 자, 이 요소를 그냥 쓰면 됩니다. 트리거 기능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트리거를 추가해 가지고 제가 넣은 거에서 시간 기반으로 시간 단위 타이머, 뭐 분 단위 타이머에서 여기에 1분만 하면 거의 뭐 실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메일 알림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으면 메일을 계속 발송을 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뉴열된,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는 계속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5분 단위, 뭐 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바꿔주면 여러분들 업무에 좀 더 큰, 좀 디테일하게 업무 자동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메일을 자동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그걸 내가 실제로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본캐, 부캐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본캐가 있는 이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자동 발송하는 것까지 코드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